안녕하세요. 수술 읽어주는 남자 안과 전문 이성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석션로스 네 번째 시간으로 렌티큘 컷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할 경우 스마일 수술로 재시작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일 수술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에서 4번 순서로 레이저가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렌티큘 컷입니다. 이 과정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렌티큘 컷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리스타트 방법을 달리하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렌티큘 컷 과정 10% 이하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렌티큘 컷 10% 초과된 영역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femtosecond 라식으로 수술을 하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티큘 컷이 10% 이상 진행된 경우에 시행하는 femtosecond 라식 수술은 현재 스마일 유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마일 수술 초기에는 femtosecond 라식을 재수술 방법으로 많이 선택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술기의 발전으로 렌티큘 컷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했을 때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스마일 수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표로 말씀을 드리면 렌티큘 컷에서 석션로스가 발생했을 때 스마일 수술 재시작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 나아가 고려해야 될 것은 파라미터 변경 여부입니다. 처음 수술과 같은 파라미터로 진행할지 아니면 파라미터를 변경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라는 뜻입니다. 레이저로 각막의 모양을 디자인할 때 세밀한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1번 렌티큘 컷 과정에서는 광학부, 옵틱존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렌티큘 사이드 컷에서는 사이드 컷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캡 컷에서는 캡의 두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캡 사이드 컷에서는 사이드 컷의 각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할 때 그 목적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레이저가 기존 레이저보다 확실히 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레이저가 된 부분 아래쪽으로는 레이저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위에 레이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캡 시크니스와 옵틱존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스마일 수술 재시작 시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지 말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변경할지,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변경할지, 마지막으로 얼마나 변경할지 술자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라미터 변경 여부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다면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모디파이드 파라미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황에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모디파이드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경우가 한 7 정도 되고요.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디파이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이 수술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저의 기본형은 캡 시크니스는 12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줄이고 옵틱존 같은 경우에는 6.5가 기본값인데 6.3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새로 시작하는 레이저가 기존 레이저에 비해서 충분히 위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기본형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모디파이드 파라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션 로스 케이스 중에 모디파이드 파라미터 기본형으로 수술한 케이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TP를 도킹하고 이제 석션을 걸고 레이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눈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저 과정 중에서도 계속 오른쪽으로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레이저가 더 진행되지 않는데요. 제가 석션 로스를 예상하고 진행을 멈췄기 때문이고 환자분은 계속 움직이면서 석션 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다시 안정시키고 모디파이드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캡 시크니스는 120에서 100으로 옵틱 존은 6.5에서 6.3mm로 변경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석션 후에 레이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광학부를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보다 안쪽으로 레이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할 때는 환자분의 협조도가 아주 좋으셔서 특별한 문제 없이 레이저와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환자분의 눈 상태와 결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 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저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환자분을 진료하고 수술할 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